자, 여러분들 주식 잘 사고 싶죠? 싼 가격에 사고 싶든 오르는 주식을 미리 사고 싶든 잘 사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식을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이 산다, 이 말의 정의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산다라는 이 동사 산다를 말할 때 보통은 이제 과거형으로 말을 합니다. 나 이 주식 좋아서 샀다. 그리고 이제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팔 거야. 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주식을 어떻게 하면 실패하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에 가깝게 하느냐라는 이 두 가지 구분점을 지을 때 저는 주식을 사는 것을 과거로 그냥 딱 정해놓고 샀다라는 개념으로 주식을 하는 분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산다라는 개념을 계속 이어지는 과정, 현재 진행형으로 놓고 보는 분들은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식을 샀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이미 사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로 미래에 이 주식이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너무 빨리 샀네, 안 좋은 주식을 실수로 샀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후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떨어지는 와중에도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그냥 희망회로만 돌리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후회하거나 기대하거나 과거에 샀다라는 개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한 번만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쭉 이어져 가는 그런 사는 행위로 주식을 한다라고 치면은 뭐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계속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주식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식을 사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이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기다려도 됩니다. 올라가는 거를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선택권이 남아 있어요. 왜? 나는 사는 중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사놓고서 기다리는 사람하고는 주식을 대하는 그 접근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내가 주식을 계속해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나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죠. 많이 못 사놨는데 주가가 떨어지네? 그럼 나는 싼 가격에 더 계속 사는 행동을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 계속 내 평단을 낮춰갈 수가 있는 거고, 평단이 낮아지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해서 올라갈 때 본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고, 수익률도 그만큼 더 높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니 그만큼 나에게 확률적으로 유리한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평균 단가, 이 가격적인 측면을 떠나서 사는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는 내가 이 주식에 투여하는 내 자금을 계속 불려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비중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주식을 잘 하려면 결국은 더 큰 돈을 투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게임인데, 주식을 계속 사 나가는 사람은 점점 더 큰 돈을 이 주식에 넣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 수익 면에서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거에 한번 사놓고서 그냥 기다리는 사람과 뭐 조금씩이라도 계속 사면서 그 사는 행동을 이어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불리가 명확하게 갈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주식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 나는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 주식으로 돈을 잃는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식을 산다, 한 번 산다, 과거에 한 번 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산다, 이어서 산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 말을 그냥 좀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면 매집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주식 고수들이 자주 말을 하잖아요. 뭐 그 주식이 슈팅이 오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미리미리 매집을 해놨었다, 그래서 내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매집이라는 거는 모아가는 거거든요. 주식을 모아가는 거. 근데 이 모아간다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사게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얼마 안 되는 돈을 빨리 좋은 주식에다가 다 때려 넣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주식을 잘하는 분들, 오래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오랜 기간에 나눠서 사면서 매집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간다는 거예요.
한 번에 사놓고서 그냥 기다렸다가 수익 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이 주가 변동폭은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서 한참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매집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좀 많은 자금을 투여하는 게 유리한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까지 조금 나눠서 하면서 매집을 이어가면서 물량을 확보해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순간에 그게 이제 바닥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슈팅하기 좋은 그런 호재가 터졌을 때일 수도 있고, 가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타이밍적으로 좋은 타이밍이 오면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거를 목표로 삼아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매집을 한다라는 그 행동 자체만으로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사놓고서 더 이상의 현금이 없이 기다린다라는 개념으로 주식을 하면, 그러면 그 산 순간 이후부터는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전 재산을 끌어박아서 온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대출까지 받아갖고 몰빵을 하는 분은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돈을, 현금을 사놓고 돈이 더 생기면은 또 사야지라는 식으로 매집의 개념을 마치 지금 현재 있는 돈을 다 때려넣고 미래에 또 돈이 생기면 때려넣자라는 개념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미래에 돈이 안 생기면, 미래에 돈이 계속해서 나한테 꾸준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데 뭐 차를 산다던가 뭐 집을 산다던가 아니면은 뭐 특정 뭐 건강상의 이유로 목돈이 들어간다던가 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여윳돈이 잠시 끊기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금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끊겼다는 이유로 매집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 말은 불규칙적으로 그냥 물타기를 한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돈이 필요해서 오히려 이 주식을 팔아버리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매집을 더 못하게 돼서 계속 불리한 포지션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이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매집을 할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 앞으로 이제 월급이나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여기다가 이제 주식 자금에다가 넣어서 추가시켜서 어떤 식으로 매집을 계속해 나갈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주식을 장기적으로 사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 매집이란 거를 평생 동안 해야 된다, 이 주식은 무조건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죠. 대표적으로 메리츠 자산운용의 졸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그냥 계속 은퇴할 때까지 그냥 계속 사 모으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잘 들어보면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뭐 10년, 20년의 장기 투자만이 아니더라도 당장 내가 단타를 치더라도 수익 매매를 하더라도 중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매집의 개념으로 주식을 기본적으로 끌고 갈 줄 알게 되면은, 그러면 단순하게 과거에 내가 샀다 그리고 기도한다의 그런 주식하는 관점에서 한 차원 이렇게 벗어나서 좀 조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만큼 내가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개념을 습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한다고 해도 되게 어설프게 하세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 분할 매수 이런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다면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매수해야지 라는 생각 정도는 하시고, 1000만 원이 있다면은 뭐 하루에 그냥 100만 원씩 해서 뭐 열흘 동안 매집해볼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이 1000만 원을 너무 금방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그 이후에는 매집이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언젠가는 샀다로 그냥 종결이 되는 주식이잖아요. 근데 항상 계속 산다라는 그런 포지션이 만들어져야 주식을 그만큼 유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얘기죠. 왜 우리는 돈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한정된 돈을 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게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이어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돈이 끊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더 넣지 못할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주식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건실하고 사업 방향도 훌륭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좀 악화돼서 돈을 여기다 더 넣는 게 더 불리할 수도 있네? 이런 판단이 되면 더 이상 그 주식을 사면 안 되겠죠. 혹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그냥 계속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기도 하고 조금 템포 조절하면서 늦게 사기도 하고, 때로는 불리한 경우에는 이 주식의 비중을 덜어내는, 부분 팔면서 덜어내면서 내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종합해봐도 샀다는 아니잖아요. 계속 사고 있다,
혹은 조절하면서 산다. 사다가 잠깐 멈춰서 팔을지언정 나는 사는 행동을 계속 이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계속 사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전략이 필요하고 어떤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사 모으기를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능력은 필요한데, 어쨌든 한 번에 산다 혹은 되게 빠르게 그냥 사고 그냥 멈춘다 이런 느낌으로 주식을 하는 것보다 나는 앞으로 그냥 내가 좋다고 생각되는 주식은 계속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주식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거고, 물론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계속 사 모으는 동안에는 팔기 전까지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되게 상실감이 들 수도 있고 조바심이 날 수도 있어요. 옆에서 누군가는 계속 단타 쳐서 하루에도 막 수십만 원씩 벌고 수백만 원씩 벌고 막 그런 거를 인증을 하는데, 나는 계속 언제까지 사 모으는 거야 라는 생각에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 그렇게 단타 치고 빨리빨리 수익 내려고 하면서 샀다 팔았다로 그냥 주식을 하는 사람보다는 지속적으로 사는 베이스를 깔고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자산도 훨씬 더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과거에 주식을 못했던 때부터 지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튜브를 알려주는 그런 정도까지 10년 넘게 주식과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개념을 내가 알고 실천을 했느냐 아니냐로 제 주식 인생은 정확하게 반으로 갈린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앞에는 시행착오의 기간, 이 뒤에는 자산이 불어나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라는 생각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평단관리, 비중관리 막 여러가지 얘기, 분할매수, 분할매도 막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이 얘기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사는 거다. 사는 행동을 이어가는 그런 액션이 들어갈 때 주식이 훨씬 건강해지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주식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좀 점검받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수익률이 이만큼 났는데 주식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많이 났다, 몇 종목을 들고 있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잘한다 못한다 판단할 때 기준점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주식을 사고 끝냈네? 그냥 기다리고 있네? 그런 행동이 조금 더 많네? 주식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맞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는 그분은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어떤 식으로든 사는 행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가면서 관리를 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분이 지금 당장은 수익을 못 낼지언정 그분이 훨씬 더 가능성 있는 주식을 하는 거고 기대 수익이 높은 주식을 하는 거라고 진단을 내려드리거든요. 그리고 리스크도 낮은 주식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주식을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행동을 이런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알람 해두시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 머니버디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비라는 또 다른 유튜브도 저는 이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더 많은 양의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그 채널도 구독해 두시고 과거 영상부터 앞으로 올라갈 것까지 계속해서 보시면서 공부 이어나가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